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단계를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파일 시스템에 실행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랬다가 이거를 실행시키면 뭐 마우스를 2번 클릭하든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 이름을 입력해서 실행을 시키던지 간에 그렇게 하면 그 프로그램이 이 메모리에 올라가서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운영체제 커널이 메모리에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 프로그램들은 실행을 시킬 때 메모리에 올라가서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중간에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버추얼 메모리라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그 프로그램만의 독자적인 어드레스 스페이스, 주소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이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 버추얼이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자기만의 메모리 주소 공간이 0번지부터 존재합니다. 근데 요게 당장 필요한 부분은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 이 전체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메모리에 올라가 있지 않은 부분은 이 디스크의 스왑 에어리어라는 곳에 내려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리지만 나중에 메모리 관리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중에 일부는 뭐 코드 같은 일부는 이 파일 시스템에 그냥 실행 파일 형태로 또 존재를 하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번지부터 시작하는 각 프로세스들만의 주소가 매겨지는 거고, 이 물리적인 메모리라는 거는 0번지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의 주소로 매겨져서 운영체제가 낮은 주소에 올라가고, 그 위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주소하고 이 주소는 다른 주소죠. 그래서 주소 변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건데, 그래서 메모리 주소는 이런 버추얼 메모리 주소, 즉 논리적인 주소라는 게 있고, 이 피지컬 메모리의 주소, 즉 물리적인 주소가 있고, 이 과정에서는 주소 변환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프로세스 각각의 어드레스 스페이스에는 크게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코드, 데이터, 스택 이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면은 아마 뭐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세요. 코드, 데이터, 스택으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코드에는 이 실행 파일에 있던 코드가 올라오는 부분으로서 실제로 CPU에서 수행할 기계어들이 위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은 뭐 메인 함수가 있고, 또 뭐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컴파일이 돼서 기계어로 바뀌죠. 그런 기계어 코드들이 바로 이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부분은 뭐 용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데이터가 보관이 되는 영역인데,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메모리 데이터를 쓸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배열을 잡아서 쓰거나 변수를 잡아서 쓰거나 이러면은 그게 메모리 데이터죠. 그런 게 이제 이 데이터 영역에 위치하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모든 데이터가 위치하는 건 아니고, 함수 안에 들어있는 그런 지역 변수 같은 데이터는 이 스택이라는 곳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라는 곳은 전역 변수나 또는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종료할 때까지 남아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이 데이터 영역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택은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뭐 대부분이라기는 좀 그렇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어떤 언어로 작성했든 간에 함수 구조로 돼 있죠. 뭐 프로시저 함수 해가지고 A라는 함수가 B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면
그 함수가 끝나면 다시 리턴돼서 되돌아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함수 호출과 리턴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정보를 스택이라는 곳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리턴 될 때는 다시 그 내용을 읽어서 되돌아가고 뭐 이러기 위해서 이제 스택이라는 걸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버추얼 메모리 공간은 코드 데이터 스택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커널도, 운영체제 커널도 사실은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커널의 주소 공간도 코드 데이터 스택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쓰기 때문에 함수 호출하면 스택을 사용해야 될 거고, 커널도 뭐 전역 변수 같은 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영역이 존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그림은 앞에 이제 이 커널의 주소 공간을 이제 좀 더 옆으로 해서 코드 데이터 스택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운영체제는 시스템 안에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죠. 그러려면 그 코드가 운영체제 커널에 코드에 다 함수 형태로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또 운영체제가 무슨 역할을 하죠? 사용자에게 편리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죠. 그것도 다 운영체제 커널에 함수로 다 미리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언제 호출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용자 프로그램이 CPU에서 돌아가다가 운영체제한테 CPU가 넘어가는 것은 언제 넘어갑니까? 인터럽트가 들어왔을 때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들어왔을 때 뭘 처리해야 되는지 그 코드가 역시 운영체제 커널에 이미 다 들어있고, 또 어떤 CPU에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특권 명령의 기계어를 실행할 때 운영체제한테 대신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대표적인 게 IO입니다. 모든 IO 작업은 특권 명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용자 프로그램이 디스크에서 파일을 읽어와야 된다.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운영체제한테 대신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운영체제가 그 파일을 읽는 그런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 콜 코드도 역시 커널 코드 안에 다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하드웨어 자원도 관리하지만 지금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프로세스들을 다 관리해야죠. 그래서 누구한테 메모리를 얼마나 줄 것이며 누구한테 CPU를 얼마나 줄 것이며 그런 걸 운영체제가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 그 데이터 영역에는 모든 하드웨어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그 프로세스들, 현재 실행 중인 모든 프로세스들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PCB라고 부릅니다. 다음 그 챕터에 나오겠지만 이 PCB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의 준말인데요. 이거는 뭐 지금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관리하려면 어떤 자료 구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거를 통틀어서 PCB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안에 프로세스가 10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운영체제는 PCB를 10개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게 되는 거죠. PCB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저장되느냐, 여러분들 너무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다음 챕터 프로세스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프로세스의 CPU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며, 뭐 이 친구가 사용하는 파일이 어떤 게 있으며, 메모리를 얼만큼 줬는지, 뭐 이런 것들이 PCB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 스택은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A가 실행되다가 운영체제한테 뭔가 서비스를 요청할 수가 있죠. 또 프로그램 B가 실행되다가 운영체제한테
뭔가 시스템 콜을 해서 서비스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체제는 호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누구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체제 코드가 실행되는가에 따라서 이 커널의 스택은 각 프로세스마다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별거 아닌데, 프로그램 A가 실행되다가 그러다가 운영체제한테 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체제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운영체제도 함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을 하면 스택을 써야 됩니다. 스택에다가 함수 호출, 리턴 이런 정보를 저장해야 되는데 만약 방금 전에 A 때문에 운영체제가 호출이 된 거면 이 커널 스택은 A의 커널 스택을 사용하고 또 B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운영체제로 넘어왔으면 운영체제 커널 스택 중에 B의 커널 스택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커널의 스택은 각 프로세스마다 별도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 프로그램에서의 스택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커널의 스택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되는 내용은 여기 있는 코드에서 함수 호출을 해서 어디로 돌아갈지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겁니다. 즉 커널 함수와 관련된 스택인데 다만 이 커널 함수가 누구 때문에 호출됐느냐 커널로 들어오기 전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프로세스별로 별도의 스택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함수 여러분들이 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든 간에 모두 함수로 구성이 됩니다. 메인 함수가 있고 또 내가 A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메인 함수가 A를 호출할 수 있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러면 내가 직접 만든 함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함수를 만들고 내가 그 함수를 불러서 쓸 수가 있죠. 근데 워낙 이러한 그 기능이 유용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고 나는 그냥 그 함수를 가져다 쓸 수 있죠. 내가 정의하지 않았지만 워낙 중요한 기능이라서 누군가 다 만들어 놨어요. 나는 함수를 갖다 쓰기만 합니다. 그런 함수를 우리가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함수는 내가 만든 함수는 아니지만 내가 그냥 그 코드를 들고 와서 내 프로그램 안에 집어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의한 함수든 아니면 라이브러리 함수든 다 내 프로그램 안에 코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반면에 커널 함수는 운영체제 안에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내 프로그램 코드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커널의 코드에 들어있는 그런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커널의 함수를 호출하는 걸 우리가 시스템 콜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 사용자 정의 함수나 라이브러리 함수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내 프로그램 코드에 들어있는 그런 것이 되고 커널의 함수는 내가 비록 가져다 쓰긴 했지만 내 코드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커널에 들어있는 그런 함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메인 함수를 실행하다가 내가 만든 A라는 함수를 불러서 쓰면 여전히 내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라이브러리 함수를 가져다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여전히 내 코드 안에서 뭔가 함수들이 여러 개 있어서 점프를 해서 그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가 다른 함수의 위치로 바뀌면서 실행이 되고 이런 겁니다. 전부 내 그 프로그램 안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실행이 되다가 디스크에서 파일을 읽어온다든지 이런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IO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커널에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안에서 함수가 그 실행되는 게 아니고
커널로 CPU 제어권이 넘어와서 커널의 함수를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그냥 내 함수나 라이브러리 함수를 실행하는 것은 그냥 내 함수나 라이브러리 함수를 수행하는 것은 그냥 내 프로그램 안에서 프로그램 카운터 값만 바꾸어서 다른 위치의 기계어를 실행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콜, 즉 운영체제 커널의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거는 이 그 가상 메모리의 주소 공간을 가로질러서 다른 프로그램의 그 영역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CPU 제어권을 운영체제한테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템 콜이 일어날 때는 인터럽트 라인을 세팅해서 CPU 제어권이 운영체제한테 넘어가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한다. 요게 이제 큰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프로세스가 되어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본인의 임무를 다 마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자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내가 정의한 함수를 호출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정의하지 않았지만 누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함수를 불러다가 쓸 때도 있고, 운영체제 커널의 함수를 불러다가 쓸 때도 있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뭐 여러 함수를 막 가져다 씁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CPU의 제어권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자면, 내가 정의한 함수나 라이브러리 함수가 실행될 때는 그냥 내 주소 공간에 있는 그런 코드가 유저 모드에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스템 콜을 부르게 되면, 그러면 CPU 제어권이 운영체제한테 넘어가서 커널 모드에서 운영체제의 주소 공간에 있는 그런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가 실행이 된다 그러면은 유저 모드에 있다가 커널 모드로 갔다가 유저 모드로 갔다가 커널 모드로 갔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가 언젠가는 종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저 모드, 커널 모드는 기억나시나요? 전에 CPU 옆에는 모드 빛이라는 게 붙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모드 빛이 0이면 그걸 우리가 커널 모드라고 부르고, 그때는 운영체제가 CPU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모드 빛이 1일 때는, 즉 운영체제가 사용자 프로그램한테 CPU를 넘길 때는 모드 빛을 1로 바꾼 다음에 넘겨주죠. 그걸 우리가 유저 모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저 모드에서는 어떤 제한된 기계어만 실행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해서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